대체 무엇이 이 많은 사람들을 이른 아침부터 거리에 서게 했을까? 이유는 단 하나. 이 빵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어요? 그마저도 원하는 빵을 쟁취하려면 일단 뛰어야 합니다. 부지런한 자만이 솔드아웃 되기 전에 원하는 빵을 얻을 수 있는 요즘. 저는 어떤 빵을 구워야 사람들이 찾아와 줄까요? 예? 베이글이요? 대기가 이렇게나 많다고요? 어스름한 새벽부터 사람들이 모여든 이곳은 매일같이 새벽 오픈런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추위를 뚫고 온 사람들이 몇 시간이고 줄을 서는 목적은 단 한 가지. 이 베이글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바질, 블루베리, 올리브에 감자치즈까지. 와, 베이글 안에 재료가 다양하게 들어갔네요. 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구워져 나오는 족족 불티나게 팔리는 건지. 이 인기 있는 베이글을 기획한 게 료님이라고요. 어떤 베이글을 먹고 싶지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맛있는 어떤 베이글은 쫄깃한 식감의 어떤 것들, 조금 더 쫄깃함을 넘어서서 거의 약간 떡 식감? 한국 사람인데 떡을 싫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다? 망하진 않겠지? 아, 그러니까 퍽퍽하고 질깃한 베이글과 다르게 쫄깃한 식감의 베이글을 만들었다는 거군요. 참, 베이글을 만드는 베이커들에게 료님이 특별히 요청하신 것도 있다면서요? 뭔가 저희는 민 다음에 뭔가 이렇게 완전히 꺾어서 트위스트를 한 다음에 트위스트가 된 것들이 이제 잘 풀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결국은 그 꼬임이 생기면서 그 안에서 결이 생기고 조금은 조금 어글리하게 생겼다든지 조금 접합 부분이 조금 모양이 못생겼더라든지 오히려 그런 포인트들이 저한테 더 맛있게 느껴져서 뭐 생긴 것도 울퉁불퉁하면 이렇게 보면서 먹게 되는 거 뭔지 아세요? 이렇게? 기존의 베이글에선 느낄 수 없었던 푹신함과 쫄깃함. 그 매력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였네요.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은 오랜 시간의 기다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리 뭐해? 4시간 이상 대기 시간 있으시고요. 4시간, 5시간을 기다려야 하니 예약을 해놓고 주변을 구경하는 경우가 많아 식당 예약 어플리케이션 상위권도 모두 베이글집 차지입니다. 이렇게 기다려서까지 빵을 먹는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인 거죠. 그 기저에 깔린 것은 뭐냐면 유니크한 경험입니다. 빵과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디저트는 여기서만 먹을 수 있고 굉장히 독특한 맛을 제공하고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줄을 서는 것이겠죠. 빵만큼이나 특별한 공간 자체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이 줄을 선다는 겁니다. 한국의 빵 역사가 한 100년 정도 돼요. 저의 어린 기억 속에서도 복합형 베이커리 빵집이 있었어요. 뭐 무슨 제과 이런 형식의 제과라서 뭐 버터크림 케이크도 있고, 그다음에 정말 소보루빵, 뭐 이런 팥빵, 그리고 크림빵, 이런 종류의 어떤 빵 종류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었다면, 이제 빵의 종류에 대해서 대중들도 이제 많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빵이 먹고 싶어 라는 생각이 이제는 나 크루아상이 먹고 싶어, 나 바게트가 먹고 싶어, 이렇게 조금 더 종류를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아이템을 주력으로 하는 이제 아이템 전문 업장들도 저는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만들어도 없어서 못 판다는 바로 그 빵. 소금빵입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소금빵이 화려한 등장을 알리면 빵집 문 열기 2시간 전부터 추위와 싸우며 기다린 사람들의 차가운 기다림도 드디어 끝이 납니다.
소금빵을 만드는 부인환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렇게 인기가 많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유가 있다면 단짠? 단짠을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해요. 아,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맛이 단짠이잖아요. 소금빵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네요. 근데 소금빵 때문에 일본까지 가셨다고요? 황매종이라고 시오빵을 처음 시작한 곳이라고 유명한 곳에도 가서 셰프님도 만나보고 일본의 원조 시오빵을 연구해서 한국인이 좋아하는 식감의 소금빵으로 재탄생시켰답니다. 저희는 쫄깃한 식감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찹쌀처럼 쫄깃쫄깃, 부드럽고 탄력 있는 그런 반죽 상태가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올챙이 모양으로 성형을 한 후에 밀대로 길게 밀어서 안에 버터를 넣고 동글동글동글하게 말아줍니다. 안에 버터를 넣는데 그 버터가 흘러나와서 바닥이 튀김처럼 튀겨집니다. 그게 바삭바삭했을 때가 가장 맛있는 소금빵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단면을 잘랐을 때 가운데 이만한 버터홀? 이런 게 생기거든요. 빵이 부풀고 오브스프링이 일어나면서 그 버터가 있던 그 자리가 고스란히 형성물이 돼서 남아있고 버터만 흘러내린 겁니다. 주인공은 입안에서 제주 부리듯 감칠맛 끌어내는 소금이죠. 저는 소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60, 70% 이상? 소금의 진심이었어요. 한동안은. 한 수십 가지를 써본 것 같은데요. 황실, 프랑스, 해수염, 죽염, 토파염, 그리고 가루, 꽃소금, 굵은 소금, 해초, 볶은 소금. 소금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맛있으면 소금빵도 맛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맛있는 소금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금 하나를 위해 서울에서 전북 부안, 곰소 염전까지 찾아온 두 남자. 염전 앞에서만 맛볼 수 있는 빵은 대체 어떤 걸까요? 좀 맛별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곰소 소금찜빵이라 해가지고 시그니처 빵이라고 하거든요. 그나저나 근육질의 두 남자분은 왜 지방까지 빵을 찾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저는 백화점에서 디저트 담당 바이어로 한 지는 한 7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쉽게 말하면은 백화점에 맛있는 빵집을 들여오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는 거에 조금 더 민감하셔서 저희가 새로 생긴 맛집이나 SNS에 굉장히 이슈되는 빵집들을 매주 팝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빵을 찾아오는 고객이 늘면서 최근엔 백화점 한층, 농구장 13배 크기의 빵 전문관까지 만들었다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게 이 소금빵입니다. 오픈을 하고 나서 거의 한 달 정도 140만 명의 이제 고객분들이 와주셨고 팝업 매장 중에 이제 보통 이제 1,000만 원이 넘으면은 되게 잘 매출이 높았다라고 하는데 뭐 진짜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백화점들이 서로 빨리 이제 좋은 브랜드를 모셔오는 거에 좀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보통 소금빵보다는 좀 슴슴하고 담백해가지고 그냥 일반 소금빵이 아니라 베이스가 이제 찐빵이다 보니까 확실히 약간 퐁신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해봐도 좋을 것 같아. 지금 평일인데도 사람도 많고 다 안 먹어도 되겠다. 야. 운동 못 하겠네. 진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백화점이라는 공간이 젊은 친구들이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화점이라는 그 이미지 자체가 좀 비싸고 좀 내가 좀 소비할 수 없는 그런 상품들만 있고, 근데 그런 친구들도 이제 빵을 사러 좀 캐주얼하게 올 수 있는 공간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빠르게 유행을 만들고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게 빵이 가진 힘이랍니다. 케이크는 여전히 저에게 설레는 빵입니다. 과일 듬뿍 얹은 케이크 하나면 평범한 일상도 특별한 기념일이 된 듯한 기분이 들거든요. 근데 요즘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케이크가 있다면서요?
빵찜당 오픈어택을 위해 현재 시각 6시 11분에 저희는 서울역으로 왔습니다. 우리 지금 어디 간다고요? 대전이요, 대전. 우리의 오늘 목표는? 빵이죠. 그 중에 제일? 지루하게. 어릴 때부터 워낙 빵을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그 빵의 사진을 이제 한 장씩 찍으면서 많은 분들한테 소개를 했었는데 제가 방문한 카페 빵집만 해도 2,000개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한정 수량 케이크의 인기가 대단하긴 한가 봐요. 어떡해! 지금 다 심각해. 이분들은 대체 몇 시부터 줄을 서신 걸까요? 이른 새벽부터 대전까지 달려온 이유. 이게 그 한정판 과일 케이크군요. 저희 백화점 오픈 시간 전에 제일 많이 오셨을 때는 거의 700명 정도? 네. 백화점 한 바퀴를 쭉 돌아서 저기 주차장까지 서셨다고. 저희가 주말에 거의 1,000개씩 물량을 뽑았었어요, 여름에. 시럽 케이크를 사기 위해서 뭐 새벽 2시부터 오셔서 작년 크리스마스 때는 거의 줄이 몇 킬로 이렇게 서면서 매장에 들어오시는데 7시간이 걸렸었습니다. 빵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한다는 게 진짜였습니다. 자부심 넘치죠. 너무 좋죠. 소자 브랜드 중에 하나죠,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백화점 1층에 거의 명품관이고 빵집이 있는 경우는 잘 없는데 대전점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적으로 1층에 입점시켰습니다. 백화점 안에서 명품관을 넘어서 효자 노릇을 한다는 그 빵집. 대체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오, 이분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맙소사. 안녕하세요. 음성 테스트죠. 예, 저는 대전에서 제과점을 하고 있는 이명진입니다. 아버지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1956년에 시작했으니까 제가 한 것도 50년 가까이 됩니다. 단단한 브라우니 시트 위에 딸기와 크림을 아낌없이 넣어 만든 게 시작이었습니다. 딸기를 실수로 쏟은 게 아닐까 의심이 될 정도로 듬뿍 넣어주는 게 포인트라는데요. 저희 제품 대부분 푸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만 해도 푸짐하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썼는데 고객이 이제 가서 이렇게 저울로 다뤘나 봐요. 다뤘는데 우리가 쓰기는 2.3kg로 썼는데 2.5kg가 나온 거예요. 그걸 갖다 SNS에 올려가지고 그게 많이 이제 알려지게 돼서 일명 과소 광고를 한 케이크로 소문이 나면서 케이크 인증 사진을 올리는 게 유행이 된 겁니다. 뭐 팔에 근육이 얇았다, 무거워서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고요. 팔이 아프다, 근육이 생겼다, 못 들어서 중간에 놓고 갔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들이 푸짐하다는 걸 표현을 이렇게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야, 내 너무 행복해. 오, 우리 성공했어. 와, 여러분 아침에 오셔야 이걸 다 구매할 수 있어요. 오픈런을 한 보람이 있는데요. 서울에서 출발한 지 7시간 만에 모든 케이크를 손에 넣었습니다. 아, 정말 푸짐하네요. 뿌듯해. 와. 칼이 끝까지 들어가는 케이크 처음 봐요. 진짜 이거 봐. 이거 봐, 단면이. 빵은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을 다 기분 좋게 만드는 것 같아. 빵 하나 사야지 했는데 그럼 이상하게 5, 6개를 입이 담고 있어. 담고 있어. 빵 한 입이 주는 달콤한 위로. 어쩌면 우린 그 힘을 알기에 기꺼이 빵을 찾아 나서는 거겠죠. 빵들의 연관어를 이렇게 쭉 변화를 보고 있으면 이제 흥미로운 면들이 있습니다. 빵과 함께 올라가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감성적으로는 보상, 그리고 위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이게 이제 배를 채우거나 혹은 굉장히 가성비 좋은 어떤 아이템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수고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 주는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오늘 힘들었는데 그것을 내가 좀 위로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이 이 달달한 디저트 속에 들어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할 수 없다고 했던가요? 하지만 이젠 삶의 모서리에 마음 다친 날 베어문 빵 한 입이 한없이 부드럽게 때로는 달콤하게 삶을 토닥이기도 합니다.